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18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한동훈 사실 큰 실언을 한 겁니다. 뭐냐면은 어제 나경원 후보와 토론을 하는 도중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재판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종의 폭로가 돼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그리고 조국당이 바로 탄핵감이다 이렇게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법무부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이 일종의 취소하는 것, 그 재판 공소 취소를 청탁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거리로 또 삼으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보였죠. 그리고 이 여당 안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사과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한 것은, 고개를 숙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전에 검사장, 검사 시절의 이런 별개로 치더라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돼서 대중 앞에 나타나고 비대위원장을 하고 또 이번에 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섰는데 언행이 거침이 없었죠. 거칠 게 없이 쭉 달려왔는데 어제 그 발언은 본인도 너무 과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과는 했는데 그래서 첫 사과라서 의미는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선거운동 다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시작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시작하고 그다음에 AR에서 투표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결과가 발표가 되죠. 그런데 어쨌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한동훈 후보의 이 사과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과하게 또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던 쪽도 원희룡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윤상현 후보든 이제 좀 그런 이 내전, 자해극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동훈 후보의 첫 사과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어제 나왔던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 말이고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한동훈 후보가 사실상 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든 또 법무부 장관 시절이든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은 처음이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 이 패스트트랙 이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이쪽에서 공수처법 그리고 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죠. 서로 그때 어떻게 보면 작당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정의당을 구설렀죠. 어떻게 구설렀나? 본인들이 이제 공수처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수처법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의 이 좌파 진영이 계속 하겠다고 거의 공약이었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공수처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갔지만 어쨌든 그때는 최대의 그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태웠죠. 그 정의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소수당에 이 비례대표 의석이 많이 간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같이 태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활용이 됐죠. 2020년 총선에서도 그렇고 2024년 올해 총선에서도 꼼수로 활용이 되는데 어쨌든
정의당의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민주당의 공수처법 이게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를 하려고 했죠. 그때 일어난 것이 이 국회에서의 소동입니다.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니까 이제 의원들을 지휘를 하죠. 그 황교안 대표 체제인데 황교안 대표는 원외였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에서 지휘를 하면서 소위 뭐 빠루 사건 이런 것도 있었죠. 이 문을 딸고 들어가는 거 빠루를 뭐 나경원 후보가 뭐 어디서 가져왔다 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은 국회의 이 경비대에서 그 가져갔던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일로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일종의 감금 이런 것도 있었죠. 그때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3명 국민의힘 의원 2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 민주당에서도 5명 현역 의원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1심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어서 재판이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는 거죠. 다 뭐 여정 활동도 하고 또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라서 그리고 또 보좌관들도 많이 여기 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패스트트랙 재판 이 공소를 취소를 부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한동훈 후보가 폭로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경원 의원 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려 23명이 같이 기소가 됐으니까 패스트트랙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23명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그냥 30몇 명입니다. 전부 다 합하면은 30몇 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탁을 했다고 부탁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30몇 명 중에서 나 혼자만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가 나 혼자만 빼달라 이렇게 한 건 좀 이야기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이 왜 어제 또 폭로가 됐느냐 하면은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계속 그렇게 물어봤죠.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한 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할 일을 다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아니 법무부 장관은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답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아니 그러면 그때 이 나경원 그 후보가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공소 취소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준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재명을 왜 구속 못 시켰느냐고 법무부 장관에게 물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때 나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을 했어도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면 공소 취소를 놓고 청탁이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지금 들고 일어난 상황이죠. 자, 그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것은 어떤 뭐 계획을 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 왜 이재명을 구속 못했느냐 이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왔고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일단은 그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의 이 말이 한동훈 전 장관이죠.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뭐 당연하고 뭐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그때 그렇지 않아도 그 원희룡 후보 쪽에서 뭐 제기를 했던 뭐 댓글팀 뭐 이런 것도 지금 민주당은 계속 문제 삼을 태세죠. 탄핵거리를 막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이 공소 취소 뭐 이런 청탁 이야기 이런 것이 나오니까 국민의힘 게시판에 어제 하루 종일 오늘까지도 계속 뜨겁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텔레그램방에 한동훈,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이 기사를 올려놓고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개인의 비리 기소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기 위한 우리 당의 총력 투쟁이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가 될 것이라고 다들 믿었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한 말이 맞는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철규 의원은 역시 저도 27번 피고인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공판에도 참석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이 패스트트랙 그때 사태가 일어난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고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좌파 정당의 그 공동 추진에 맞서기 위해서 헌법 질서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20몇 명이 기소가 되고 해서 그걸 좀 취소를 해달라고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뭐 개인의 사사로운 부탁도 아니고 이 훈장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된 게었어요. 그 훈장을 줘도 가능한 일인데 그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한 것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으니 그것을 좀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한 건데 그걸 이 전당대장에서 또 깔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공소 취소라는 것은 규정에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소를 아예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기소한 것 자체를 취소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정치적 사건이니까는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여기 민주당 의원들도 좀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취지겠죠. 그 취지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검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개별 사건을 지시할 수가 없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다. 이 사안이 또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라도 민주당이 그냥 놔두지 않겠죠. 뭐든지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탄핵 정국 만들기 위해서 막 파고들겠죠. 앞서 논란이 있었던 뭐 김건희 여사의 뭐 당무 개입 논란 또는 뭐 댓글팀 운영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음 주 화요일에 당 대표가 되는 쪽에서 그 자기들이 이 민주당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면은 자기들이 방어를 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자기들이 방어를 해야 될 사안을 막 지금 민주당이 주워 먹도록 막 불어놨기 때문에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나마 지금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과를 했고 또 다른 사안들도 쟁점들도 있기 때문에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지금이라도 당원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경선 후에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보일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